통계로 보는 우리 농업이 아주 그 기초적인 농업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토 면적 이제 여기 보시면 단위가 1000HA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헥타르라고 읽는데요. 1헥타르는 10,000평방미터, 사방 100m. 그리고 평수는 3,000평. 3,000평이 1헥타입니다. 3,000평이 1헥타. 그 다음에 300평은 헥타르의 10분의 1인데 10A, 10A라고 씁니다. 그건 300평. 그리고 평방미터는 1000평방미터. 25m에 40m도 1000평, 300평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 같은 거는 몰라도 돼요. 대충 보면은 이 지금 70년 대비 70년부터 45년 사이에 논밭 비율이 많이 줄어들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면적도 이게 1000헥타인가 1000만, 10만, 100만, 102만 5천 헥타였던 것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30% 정도 줄었죠, 반면적이. 그 다음에 논도 보세요. 논도 20% 정도 줄었네요. 경지 면적이 70년에 비해서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도로 만들고 신도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지 면적은 자꾸 줄어들었죠. 그러면 벌써 저쪽 그 정주영 회장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저쪽 어디죠? 서해안 간척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폐선 갔다가 잠수시켜서 그 가라앉혀가 있어 물 막았다는 거기 AB 지구 방주자는데 거기에 간척한 논 면적이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 경지 면적의 1%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굉장히 큰 면적을 만드는 거예요, 양반이. 우리 논 면적에 그때 한 이때쯤 막았을 거예요, 이때쯤. 거기에 1% 같으면 엄청난 면적을 간척 사업을 통해서 논을 만들었다. 이제 현대에서 했다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농업의 기초를 조금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반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적에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숫자가 논이 120만 헥타, 밭이 78만 헥타 이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한참 왕성하게 일하던 때입니다. 9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만큼 줄어들었다. 특히 논 면적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애우기 쉽게 한 70만, 90만 전 정도. 우리나라의 밭은 약 75만 헥타. 쉽게 그냥 3,000평짜리가 여기에 동그라미 3개 더 붙인 것만큼 있다. 수치로 엄청나게 넓은 것 같은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도나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 비교하면 좀 세 발의 피라고 그러나요? 아주 협소한 면적에서 우리가 그냥 바글바글 끓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경지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살림 다 이거 필요 없고요. 하여간 농경지 면적은 반면적이 약 75만 정보, 논면적이 90만 정보 정도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용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중요한 것은 아까 그걸 두 개를 합한 것이 논면적, 반면적 합한 것이 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220만 정보 되던 것이 지금 169만, 170만 정보가 경지의 면적이다. 그러면 국토 면적에 대비해서 국토 면적은 늘어나긴 늘어났죠. 그런 간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조금은 늘어났는데 이용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호당 면적. 그건 여기 단위를 제가 A라고 그랬습니까? A. 그러면 헥타는 3,000평.
그거의 10분의 1은 300평. A는 30평이에요. 그러니까요. A는 30평이에요. 한 집에 한 2,700평. 지금은 호당, 농가 수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전부 농촌 인구 고령화, 그러고 탈농, 이농 때문에 시골에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의 땅을 받아서 위탁 농업을 하든 뭐 하든 호당 경지 면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경지는 안 늘어나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는. 그래서 논이 보통 1,000헥타. 굉장히 큰 거죠. 아, 이거 저 헥타가 아니라 이건 아르니까는 1.8헥타 같은 거 한 6,000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논 같은 것은 굉장히 규모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은. 그에 비해서 논은 전부 옛날에 그 핫뱀이 치고 막 도자티 밀고 그래가지고 갖다 크게 대형화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 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밭은 다랭이 밭서부터 전부 조금 하고요. 그래서 밭은 논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이것도 70년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한번 보면 말이죠. 총 가구 수는 핵가족이라고 그러나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는 자간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는데 그걸 띄고서 5857이었던 것이 3배가 됐어요. 3배가. 그러니까는 3분의 1도 나눠진 거예요. 가족이. 6식구 살던 사람들이 2씩밖에 안 살으니까. 그래서 총 가구 수는 굉장히 늘어났고 가구당 6명씩은 살았었는데 지금은 3명이 채 안 된다. 한 가구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농가구 수는 뭐 절반 이하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더군다나 떨어진 것도 비율로 보면은 1970년대 보면은 농가 수가 전체 가구 수의 한 40% 정도는 시골에 좀 많았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던 것이 지금 6%밖에 안 된다. 지금 농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 수는 전국 가구 수의 6.1%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농가 인구 보면은 가구당 5.8면 비슷했었죠. 거의 산업이 농업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이랬던 것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다가 총 가구 수보다는 농가 인구 가구 수가 좀 줄어들었죠. 여기 2.7%, 여기는 5.5%.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에는 농업이 이제 그 규모화된 산업으로 가지지 않으면은 일반 농업은 유지할 수 없다. 지금 주곡을 제외하고 이제 뒤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는 우리 식량이 문제가 아니라 수입해오는 식량 중에는 가축 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작물별로 봤을 때 여기 두류, 서류, 작곡, 특경, 채소, 바수기, 뽕밭 이런 것들은 전부 밭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식량은 알잖아요. 먹거리. 먹거리를 갖다가 크게 나누면은 미곡은 쌀미자입니다. 쌀. 그 다음에 맹류는 보리맥자예요. 보리, 밀, 기리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맹류. 근데 옛날엔 맹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밀농사가 없어요, 거의. 왜? 수입 밀가루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옛날에는 밀농사 지어서 그게 월동작물이라고 해서 겨울 동안에 해서 여름에 되기 전에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지 이용 측면에서도 보리밀 재배를 갖다가 장려했었는데 돈도 안 되고 방앗간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밀농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보리농사도 거의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도 카톨릭 농민회에서 한참 했는데 우리밀 비싸게 수매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 해서 칼국수 만들어 파는 사람이 타산이 안 맞아서 그것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칼국수집에 가면은 먹어도 되는 검은 그걸 조금 섞어서 이 우리밀은 좀 덜 빠져서 이게 좀 검다고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십수년 전에. 자, 그 다음에 두류는 콩두자예요. 그래서 두류 하면은 제일 큰 것이 콩, 강낭콩, 뭐 완두, 녹두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두류라고 하고요. 서류는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고구마를 소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잡곡이 많죠. 잡곡이 수수, 기장 뭐 많죠. 하여간 잡곡.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이제 특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용은 특수한 용도가 특용이에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일반 농민이 아닌 분들이, 심지어는 농민들까지도 특용 그러면 한동안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사 짓는 건 좀 특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여간 좀 유별난 거, 춤 보는 거 이런 건 특용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했어요. 특용은 특수한 용도. 바로 거의 예를 들어 참깨 같은 거 기름을 짜야 먹지 않습니까? 들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섬유작물로다가 마 같은 거, 대마, 돗자리 만드는 왕골, 인초 뭐 이런 걸 농사를 지면은 그냥은 못 써요. 가공 과정을 거친다든지. 예. 그리고 그냥 먹는 것보다 남한테 파는 용도. 그래서 환금성이 강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특용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특용 작물 중에는 저 뒤에 있나 모르겠는데요. 제일 특용 작물이 대표적인 게 이제 기름감 작물입니다. 유료 작물. 기름감이라고 지금 얘기한 참깨, 들깨, 유채, 땅콩,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름 짜 먹는 작물을 유료. 이저 잡다 특용 중에. 그다음에 당뇨, 설탕 원료되는 것이 다 100% 수입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사탕수수, 사탕무를 재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아주 완전히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료, 당뇨, 그다음에 이제 섬유료, 그러면 대마, 아마, 저마 뭐 해서 골풀 뭐 해서 한 7, 8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제 약용은 작물수가 농사 짓는 것만 해도 한 100가지는 됩니다. 조금씩. 그래도 많이 짓는 것이 한 2, 30가지 정도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약용작물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채수, 과수, 얘도 뽕밭은 이때만 해도 70년대 같으면 뽕밭이 꽤 됐었어요. 뽕밭이. 근데 뽕밭이 없습니다, 지금. 뽕나무 없어졌어요. 누에 치는 것이 밤에 그 잠실이라고 헛강 같은 데다 이렇게 해놓고서 뽕을 갖다 뿌려주면은 방에까지 들려요. 누에들이 뽕 먹는, 삭삭삭삭 갉아먹는 소리가.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나오는 게 누에 고치가 800kg가 나와요. 전국에서. 근데 그걸 뭐에 쓰느냐? 크리스마스 추리용으로 염색해서 쓰러졌어요. 누에고치. 누에고치 다 보셨죠? 그래도 젊으신 분들 봤을 겁니다. 그만큼 이 농사라는 것이 시대 환경이나 경제 환경에 따라서 부침이, 약초도 농사 쭉 줄었다 팍 올라왔다 지금은 거의 꾸준한 수준으로다가 그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렇게 봐보면은 이 면적이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줄었어요. 특용은 쫙 늘어났다가 답보 상태죠, 지금. 그리고 전국의 채소밭이라는 건 저 대관령이나 뭐 여기 안 가고 제주 흑당근이고 뭐 이런데 하고 비교하더라도 엄청 많이 보이는데 약초밭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면적이 최근 면적으로 봤을 때 채소밭의 한 절반 정도 되고 콩 심는 면적보다도 많아요. 여기는 인삼도 포함이 됩니다. 인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특용작물이라는 것, 그 중에 약용작물, 인삼을 포함한 약용작물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저만큼 면적이 늘어나고 줄고 뭐 저 작물별로다가 점유율이 어떻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 돈으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이게 이제 단위가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쌀만 하나 봅시다. 쌀을 보면은 최근년에 10억, 100억, 1000억, 1조, 8조 1000억 원이에요. 8조 1000억 원. 쌀이. 근데 우리나라 1년
살림살이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 400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조 생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400조이면.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하고 아까 면적이 식량작물의 미고기 말이죠. 196만이었었나? 110 얼마였었나? 그거에 약초는 뒤에 면적이 나오는데 이게 한 만 정도 돼요.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논면적이 한 100분의 1 됩니다. 근데 돈으로 따져보면은 8,153원이라고 뭐 이거 제하고서 이거에 비해서 8분의 1 정도 돼요. 네. 농사 짓는 거는 논면적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쌀값의 100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 약초는 전부 농민들은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옛날 구기장근에 6,000원이면 농사 짓는다고 그러던 게 지금은 2만 원 아니면 농사 안 짓는데 그만큼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고소득성이라는 것보다는 고환금성이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약초는 단위 무게당 좀 훨씬 아마 제일 비쌀 겁니다. 인삼이 제일 비싸고요. 농산물 중에는 단위 무게당 제일 비싼 게 인삼이고 약초 중에는 인삼보다 훨씬 비싼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농사는 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농림업 생산으로 봤을 적에 액수로 봤을 적에는 엄청난 약용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봐보시면 이 우리 과실 채소는 우리 3대 양념이 뭐예요? 고추, 마늘, 파. 그거잖아요. 고추, 마늘, 파. 고추 맛이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다니면서 보면 말이죠. 그런데 거기 고추, 마늘 저기 전라남도 무안, 경남 창녕 이쪽에 양파밭 가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요 세 가지 양파, 고추 다 한 거에 한 9분의 1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네. 돈으로 봤을 때. 그럼 뭐 전부 또 약초만 농산이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약초 농사가.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웬만하면 농사는 짓지 말아라.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는 구기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구기자. 길경은요. 예, 길경은 도라지를 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명 중에는 이 약초 중에는 식물명과 약명이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식물명하고 약명이 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길경은 도라지를 길경이라고 하고요. 당귀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당귀차도 있고 그러는데 당귀차. 뭐 옛날에는 쌍화차 뭐 해서 찻집이 한참 또 막 생기던 때 있어요. 그러면 쌍화차에 계란 노른자 하나 띄워놓고서 8,000원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엄청 비쌌던 건데. 근데 차라고 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학술적인 용어를 보면 차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걸 차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럼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게 뭐냐? 커피, 녹차. 뭐 그런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차 종류가 다양한 나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땅콩차, 율무차, 호두차, 고구마차, 쑥차, 뭐 그냥 이름만 붙이면 다 차예요. 이제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막 승질나서 싸우고 막 멱살 예비하고 욕지거리 하다 보면 잡고 머리채 잡고 막 그럴 때 되면 중간에서 뜯어 말리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야, 그만 야, 차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이러고 구질른단 말이에요. 그 차에는 카페인이 진정작용을 해요.
진정작용을 하니까 잠도 안 오는 것이 진정작용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나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차 한잔하고 얘기하자 하는 것이 카페인의 진정작용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차는 카페인 성분을 함유한 것이 티, 차다. 커피, 녹차 이런 정도다. 자, 그 다음에 맹문동도 듣긴 들었을 겁니다만서도 보지는 못했을 테니까는 다음 주에 제가 여기서 맹문동 묘를 갖다 뜯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심도록 할 테니까요. 근데 그게 요새 캐야 돼요. 맹문동은 겨울 동안에도 커요. 그거는. 예. 그 맹문동의 동자가 겨울 동자예요. 예. 겨울 동안에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 그 연구소에다가 구기자하고 맹문동 묘를 좀 준비를 해서 보내달라고 그래 요청을 해놨는데, 그러면 맹문동 가지고서 여름에 제일 쉬운 게 생맥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꿀하고 맹문동하고 인삼가루하고 한 가지가 뭐더라? 오미장과 뭔가 넣어서 해놓으면은 여름 내내 냉장고에 넣어놓고 최고의 보약이 맹문동이 꼭 주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풍이라는 것도 못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막을 방자에다 바람풍자예요. 그러니까 중풍을 막아준다라는 이름의 그런 뜻을, 효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삼. 길경은 도라지라 했잖아요. 그러면 저거하고 비슷한 것이 더덕 짠 데 있어요. 더덕 잔데. 그러면 꺾어서 흰물 나오는 게 뭐죠? 짠 데가 흰물이 나와요. 그러면 양명이로 그는 양유라고 합니다. 양유. 양젓.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건 더덕이죠. 사삼. 그 다음에 의이인. 이건 뭐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제일 흔하게 들은 율무. 율무를 양명으로는 의이인이라고 합니다. 산약은 몰라도 마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마가 산약입니다. 오미자는 오미자고 작약은 작약, 지황은 지황, 천궁, 하수, 황기, 천마, 감초, 복부자, 인삼까지는 식물명과 양명이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한번 리스트업 해보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는 보면 말이죠. 이 강활도 묘, 구기자는 삽수, 길경은 종자, 당귀 종자, 맹문동은 영양번식이기 때문에 종자가 없고, 방풍, 사삼, 의인까지는 종자입니다. 산약도 영여자를 산다든지 해서 영양체를 심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는 묘목, 작약은 종자, 지황도 종근, 종자가 아니에요. 천궁도 종근, 하수오도 이것도 종자로 하기는 너무 늦어요. 이것도 하수오도 종근, 황기종자, 천마, 감초는 내가 지금 저 부탁을 했는데 묘하고 종자하고를 아마 같이 좀 구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복분자는 요강 뒤집는다는 그 딸기잖아요. 그죠? 산딸기랑 복분자 딸기. 복분자 같은 것도, 근데 이게 복분자라는 것이 원래 전라북도 고창이 최대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보면은 복분자도 아닌 걸 심어놓고 인터넷에다가 국민학생들다가 체험 10,000원씩 받고 시키고 그런 데가 있어요. 가보니까는 복분자도 아닌 거. 비슷한 것들이 그 종묘상들이 막 국적 없이 수입해다가 그냥 막 갖다 깔아가지고서 복분자 아닌 것도 많아요. 복분자라고 하는 것 중에. 그래서 복분자도 여기 한번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은 인삼이고요. 이제 딴 얘기 하나 할게요. 이 양명 중에는 우리나라의 식물명도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 뭐 이런 거 어디 저 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 미신개라든지 사위 질방이라든지 뭐 미친년 궁뎅이라든지 별게 다 있어요. 식물명이 재미있는 게 많은데 이 천마라고 하는 것은 무성번식을 하는 균덩어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천마의 식물명은
호래비조시예요. 호래비조. 천마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주식량, 우주비행사 식량이라고 하는 이 뇌 쪽에, 머리 쪽에 쓰는 적인데 지금은 인공재배를 다 기술을 개발해서 재배를 합니다. 근데 냄새가 아주 지린내가 나요. 그것도 늙은이들 오줌 냄새가 나요. 아주 그래서 먹기는 역해요, 사실은. 쪄서 먹어도 그렇고 천마가 그 식물명 하나 재미있는 식물명이었습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대충 이것이 이제 주요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요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갑자기 이제 생산액이 이렇게 2014년까지 가보면은 이 도라지 같은 것은 약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채소로 많이 쓰죠. 우선 도라지 뭐 명절 때 음식에는 꼭 들어가잖아요. 그거 이제 씁쓸 막 맛도 없는 거 나고 도라지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도라지가 그건 길초다. 이 지금 우리가 담배를 저도 이게 담배를 요새 늦게 배워가지고서 담배 때문에 그런지 그저께 저녁부터 밤에 기침을 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하여간 도라지라는 담배가 옛날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담 진해에 좋다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요. 도라지 같은 것이. 근데 도라지가 생산이 뚝 줄었다는 걸 보이는 거고요. 방풍이라는 게 이제 특이한 거예요. 2012년도에는 10억, 100억, 1000억, 1600억치가 생산 거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없어지잖아요. 거의 없어지죠. 그래도 꾸준히 100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산약, 마. 마가 지금은 저 제기동 시장 같은 데 가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엔 보기 힘들었어요. 일식집에나 가야 갈아줬단 말이죠. 그러면 먹긴 못하니까 참기름 안 먹으면 또 그 사람 휘휘 가서 그냥 마시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저거는 여기 산약이 아마 거의 저 과목이 있을 겁니다. 디오스게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성호르몬 분비 촉진 작용을 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에서는요. 그래서 특히 남성들한테는 마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마를 갈아서 아침으로 다 장복하시면 젊으신 분들은 장모님이 좋아하세요. 마를 많이 드시면 그건 틀림없이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 오미자 다 그래도 이게 1000억대 시장은 되잖아요. 오미자 같은 거. 오미자는 이건 약으로 들어간 것보다는 또 오미자 음료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죠? 근데 그 음료에 들어가는 오미자는 그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미자 같은 거 이제 제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테지만서도 혹시 고향이나 아니면 주변에 언덕배기 산 비탈밭 같은 거 있으면은 산 조금 끌적끌적하고 심어놓고 그러면 말이죠. 오미자 같은 거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다가 꼭 오미자를 좀 심으세요. 그래서 그 소담하게 달렸을 때 보면은 아주 소시적 말로 뿅 갑니다. 보면 오미자 농사 잘 되면 엄청 보기 좋아요. 모든 농사는 농사 잘 지어놓으면 다 보기 좋아요. 다 보기 좋아요. 구기자도 탐스럽게 달리고 오미자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약. 작약도 꾸준해요. 1000억대. 100억대인가? 100억대. 지황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복분자가 그전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콱 개성처럼 나타나서 3,800억 정도 시장이 이루어지다가 그래도 꾸준한 거고요. 인삼은 옛날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값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면적이 줄었죠. 면적이 줄었죠. 근데 이제 인삼 같은 것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인삼 농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고도의 장기간의 경험. 인삼 농사 한 번 지려면 5년 걸려요. 최소 5년, 6년. 자, 이것도 뭐 불필요한 자료일 수가 있는데 이제 75년도하고 지금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잘못이죠. 그죠? 품값이 1,000원에서 1,000원 75년도에.
2014년도에 남자 96,000원에 전국 농가 평균입니다. 이게 품값이. 시골에서 품사 쓰는 거를 전국적인 노임 수준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00배가 올라왔어요. 90배가. 그래서 농촌 노임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 면적 협소하고 따닥따닥 손바닥만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들어가기가 나빠요. 그러고 이제 이거부터 중요한 것이 한 시간 전인데 기온이 우리는 어려서 옛날엔 국민학교라는데 요새는 초등학교라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속았어요. 우리나라는 천고마비 등 뭐 사계절 구분이 뚜렷하고 지금 어디 사계절 구분이 뚜렷합니까 지금? 그러고 우리나라는 그때는 농사밖에 없어서 산업이라는 것이 농사가 다였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농사짓기 최고 좋은 나라라고 맨날 그랬었는데 웬걸 비가 하루에 800mm씩 쏟아지고 바짝 가물기 시작하면 금년 지난 겨울에 눈 왔습니까? 동네 어디 가면 큰 저수지 다 말랐어요. 이제 금년에 모 심을 때 되면 난립니다. 물 모자라서. 비 오면은 햇빛 안 나요. 그죠? 네, 비 오면 햇빛 안 나요. 비가 징글징글하게 올 때는 우리가 그러고 보통 작물의 파종 시기, 종자를 심는 시기인 5월, 4월 아순부터 5월, 6월 초순까지 상습 한발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때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비는 안 오지. 눈도 없지. 옛날에 보리 농사 질 적에는 눈 많이 오는 해는 풍년이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 얘기는 보리밭에 눈이 덮이면 이불 노릇을 해서 월동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땅이 뜨니까 가서 보리밥 깼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밭에 가서. 그럼 녹으면 다 물이 됐어요. 그게. 그러면 한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주간이. 근데 요새는 금년봄 되면 못 심을 때 큰일 납니다. 지금 저 월별 기온 변화, 뭐 이게 월별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것이 평년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 그러고 이제 1월 달에 최고 기온이 4.3도였다. 100년 동안의 평균이 4.3도였는데 2014년도에 6.3도, 2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럼 연평균을 전부를 봐보면 이거 이제 이때부터 이거 1월 달 얘기인데 이제 연평균 보면은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이 12.5도였었는데 0.6도가 올라온 거죠. 요거는. 평균 기온은 그렇지만 또 최저 기온 같은 거는 맞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네.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기온 상승이 1.3도인가 얼마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실가스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1.3도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월 초순에 참깨 씨 뿌리려면은 기온이 회복이 되질 않아서 발화하는데 20일씩 걸려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비닐을 덮었던 겁니다. 지온을 빨리 올려주고 속에 습기를 못 날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이 4월이잖아요. 지금 4월 1일인가요, 오늘이?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 기온 15도, 16도 올라왔어요. 오늘은 한 11도, 12도 그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더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더워요. 숫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큰 지구 생태계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자, 이제 제가 이게 강수량의 특이했던 해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래 보니까는 강수량 비 오는 양이죠. 평년에 이제 월별로 이렇게 봐보면은 3월, 4월 요때가 거의 비가 없는 때입니다. 한 달에 오는 게 이거니까는. 그러다 이제 5월달, 6월 이래서 이제 많아졌다가 8월 장막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평년이 연간 1300mm 정도 온다고 보면 돼요. 1년 동안 오는 비양이 1300mm.
근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 틀려서 아마 1300mm 이상 되는데 남부 해안 지방은 이거보다 높아요. 비 오는 게. 근데 중북부 이북으로 오면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88년하고 2003년이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던 해예요. 88년 여기 비해 88년은 가물었던 해고 2003년은 굉장히 비가 많이 왔던 해예요. 자, 평년 100년 평균의 2배 이상 왔어요. 100년 평균보다 훨씬 덜 왔어요. 훨씬 덜 오고.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기상 진폭이 그럼 강수량만 있느냐? 비가 오게 되면은 햇빛이 안 나요. 그럼 일조 시수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햇빛이 안 난다는 얘기는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영양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걸 저장을 하고 그 얘기는 굵어지고 크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8월 추석 전에 조생종 배는 수확을 하죠. 근데 늦장마가 오는 해에는 말이죠. 늦장마가 오는 해에는 하루 비가 오면은 쌀이 100만 석이 덜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거예요. 3,800만 석이죠. 우리가 녹색혁명으로 작업 달성했다고 했을 적에 나무 돌기 시작한 게 우리가 먹는 양이 3,800만 석이었었는데 지금은 반도 안 먹어요. 그거에 비해서. 근데 그게 벼가 출수해서 이삭이 패서 익을 때까지가 약 40일 걸려요. 근데 그때 비 왔다 하면 비 오는 날마다 38분의 1씩 줄어드는 거예요. 비 오면은. 그러면 햇빛이 안 나서 동화작용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비 오면은 뭐 따라옵니까? 바람 따라와요. 그러면 잔뜩 비 맞았는데 바람 휙 지나가 다 자빠져 버려요. 옛날 노래가 보면 아마 다들 배세우기 노력봉사 끌려나간 적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시골에 살았으면 벼세우기. 그러니까 그때 배가 이만큼 했어요.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벼를 좀 짧게. 질소비료 많이 주면 배가 이렇게 커요. 질소비료 줄였어요. 그 가리질 비료를 갖다 높였어요. 그러면 뱃줄기가 튼튼해져요. 이제 그래서 그 비료의 기능도 뒤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상당히 이러한 기상도 완전 극복은 아니지만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자, 강수가 일조 시간 자체가 연간, 여기 시간입니다. 2,400, 가물었을 때는 보통 1년 동안에 햇빛 쬐이는 시간이 한 2,200시간 정도 되는데 가물었을 적에는 햇빛 덜하니까는 비 안 오니까는 2,400시간. 그 비 많이 오는 애는 2,000시간. 10% 2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일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농업에서. 그리고 또 이제 무상기간, 프로스트 프리 시즌이라고 하는데 첫 서리서부터 마지막 서리 올 때까지 서리가 계속 오잖아요. 그럼 서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동해 스트레스예요. 자, 밭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얼어서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늦서리부터 첫서리까지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3월 하순 4월 상순에도 늦서리 올 때 있어요. 그럼 그때 이미 심어서 올라온 것들은 끝난 거예요. 다 죽어버리죠. 서리 맞으면. 그래서 늦서리부터 첫서리 11월 달까지 요 무상기간, 서리가 없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야지 작물 생육을 길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농업 기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저 식량 자급도 한번 봅시다. 85년도 이때 녹색혁명하면서 이거 자급도가 너무 100% 넘었어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지만 정부 비축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쌀은 남아요. 지금 1인당 미국 소비량이 얼마더라? 하여간 우리 어려서 못 먹던 시절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다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쌀 남죠. 이 보면은 사료용을 제외하면은 자급도가 쌀은 이렇게 되죠. 전체는 반밖에 안 돼요. 전체를 보면은 사료까지 전부 보면 24%밖에. 쌀은 변함이 없어요. 쌀은 개돼지한테 소한테 안 먹이니까. 이 사료용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콩하고 밀 이런 것들이요. 사료용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 오늘 도입부에서 이제 뭐 엄청난 것 같지만 통계로 보는 농업 환경 그랬는데 이것도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이해하고 알아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줄여서 이런 정도로 하고요.